박희락교수입니다. 오늘은 평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화는 좋은 것이고 전쟁은 나쁜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그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평화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주의입니다. 리얼리즘입니다. 평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통한 전쟁의 억제와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특히 군사력이 없는 외교는 악기 없는 음악과 같다 하면서 군사력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와 대조적인 입장은 자유주의, 또 이상주의라고도 말합니다만은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것은 현실주의와 정반대의 시각으로서 협상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 그리고 국제적인 도덕, 여론, 법, 제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국제정치는 정글이 아니다, 정원이다. 가꾸는 데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쟁이야말로 제거돼야 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일 겁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 입장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인식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한 의미는 사실은 정의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의, 행복, 공정 이란 모든 추상적인 용어가 실제 정의를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이 동의하는 평화에 대한 정의는 전쟁의 부재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다. absence of war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습니다. 건강은 뭡니까? 사실 건강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병의 부재죠. 그리고 사실은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병균 살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결국 불행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화라는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협정을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전쟁을 종결하는 협정이지 평화를 보장하는 협정은 아닙니다. 협정으로 어떻게 평화를 보장하겠습니까? 따라서 전쟁을 예방 또는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평화 논의는 사실은 공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쁘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나의 평화와 남의 평화는 상충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은 일방의 동의로도 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상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일방이 높은 이상으로 평화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평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평화주의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사회에 평화가 그다지 크게 정착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협정과 같은 단어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당사국 간 전쟁 및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의 조건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협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하는 협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뽕삐뉴스에서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에 베르사유에서 유럽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들이 미주리 함정을 위해서 일본의 항복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거쳐서 전쟁을 종결하죠. 그게 평화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라는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필수 요소도 아닙니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의 전쟁에서 평화협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평화협정은 전쟁의 전주곡으로 사용됩니다. 1938년 민헨협정이 사실은 평화를 위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협정의 잉크도 마르기 전 1년도 안 돼서 독일은 유럽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파리협정은 뭡니까? 바로 2년 후에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정복당하게 하는 그러한 협정에 불과했었습니다. 평화협정보다는 평화를 보장하는 장치, 평화의 실질적인 지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 휴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라는 평화보장장치가 있기에 평화가 보장되고 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화도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평화협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2018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과 위험 그리고 과제. 네이버 제 블로그에 탑재했으니까 이 제목으로 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평화에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고 들은 게 바로 적극적 평화입니다. 이 적극적 평화는 동기는 경제적인 번영, 환경적인 안전까지 추구되어야 평화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해소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죠. 여기에서 적극적이라는 말은 positive를 번역한 건데요. 이 positive의 뜻은 긍정적, 적극적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뭔가 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 환경적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하는 것을 통해서 달성하는 평화라고 그래서 positive peace라고 말한 거죠. 이것을 주창한 사람은 요한 갈퉁인데요. 이 사람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는 전쟁에 참여해서 상당히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포지티브 피스를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소극적 평화에 대해서 나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소극적은 영어의 네거티브를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네거티브라는 뜻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마이너스,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쟁에 관한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네거티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달성하는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경제적 번영을 플러스 한 것이 적극적 평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극적 평화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 평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망한 거죠.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적극적 평화 역시 개념의 포괄성과 명분의 숭고성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만 실제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만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적극적 평화 노력이 입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적극적 평화와 유사한 것이 인간 안보가 있습니다. Human Security라고 그러는데요. 1994년부터 유엔에서 제기됐습니다만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국가는 안전하다. 그런데 국민은 불안한 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국가의 안전보다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중점을 두자는 그런 지향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Freedom from Fear,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부터 Freedom from Want,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인간 안보는 보호 책임,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전 세계가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 책임을 제기함으로써 다소 우리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향 방향은 숭고하지만 개념과 노력의 집중 방향이 불명확했고 결국 현실 적용성은 미흡해서 구호로 끝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적극적 평화와 인간 안보의 사례에서 명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의 명분을 수십 년 동안 주장했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습니다. 명분보다는 실제 달성하는 것이 실제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의 측면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화분이 있는데요. 밑에 화분이 소극적 평화입니다. 이 소극적 평화, 전쟁의 부재가 있어야만 그 위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자유와 번영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달성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극적 평화가 없이 적극적 평화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극적 평화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평화도 되지 않았는데 적극적 평화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이외에는 전부 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국가도 계속적으로 평화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National Security입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게 평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는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어떤 국가가 잘못했을 때 또는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국가를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응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제 정치는 힘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힘을 길러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쟁을 없애는 길이며 결국 평화를 위한 길이 되는 셈이죠. 다만 이 국가안보 노력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다른 사람도 더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 상태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딜레마라는 것은 뭡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인류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보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모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common security. 유럽에서 동서냉전이 한창일 때 나오는 말입니다. 공동의 안보를 찾아보자. 또 cooperative security, 협력을 중요시하자. comprehensive security, 군사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로 안보 범위를 넓혀서 협동을 강화하자. 또 international security, global security, 개별 국가 차원보다는 어떤 지역 또는 전 세계 차원에서 안보가 증진되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도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 근본 방향은 세계 정부를 구성 및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결성되었죠. 그러나 이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연합이 결성되었고 제7장 41조와 42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처음에는 41조를 통해서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다가 제42조에는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유엔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이 42조인 셈이죠. 따라서 유엔이 설립된 이후에는 6.25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쟁에는 일부 상임 이사국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서 국제연합이 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전쟁의 예방에는 성과가 매우 미흡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거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이상에 치우치는 사람은 항상 실패합니다. 슬프고 보기 싫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현실에 기초를 했을 때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주장하거나 염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저는 더욱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인류 사회는 현재의 국내 정부와 같은 완전한 세계 정부를 다시 말하면 잘못한 국가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갖춘 세계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는 완전한 평화 보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평화의 주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나친 평화의 주장은 세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지만 평화는 바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다. 내가 평화를 주창함으로써 적에게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초대하는 것이고 평화를 내가 붕괴시키는 거죠. 결국 망고의 진리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